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대결 신과 함께 신재민입니다. 신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성원에 힘입어. 네. 거의 열풍과도 같았죠? 네. 진짜 거짓말 못 하신다. 저희 옷이 똑같거든요. 그날 촬영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아, 네. 반응이 있겠죠, 그죠? 그럼요. 네, 댓글도 많이 달리고. 댓글이 네. 많이 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오늘 주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네. 주제 어떤 거 주십니까? 네. 예. 오늘 주제. 아파트 vs 대체제. 네. 뭐 부동산에서 대체제란 용어를 많이 쓰지는 않죠. 네, 그죠? 쓰진 않는데 네. 요즘 뭐 워낙 이 아파트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이 워낙 높다 보니까 네. 차선책으로 그렇죠. 또 다른 곳을 이렇게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연립이나 이런 집들이 최근에 또 상당히 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아파트냐 대체제냐 네. 뽑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당황하세요? 계속 아니요, 물어다니시. 뭐 고르세요 먼저. 아, 그럴까요? 네. 계속 선택권을 주시네. 제가 고를까요 그럼? 아니요. 좋습니다. 전 아파트 하겠습니다. 아파트. 네, 좋은 거 제가 다 할 네. 거예요. 네. 뭐 하세요. 저 대체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풀까요? 사야 된다. 아니면은 좀 더 근데 나을 거다. 바라보는 관점이 네네. 실거주도 분명히 또 계실 거고 그렇죠. 또 실거주가 아니라 나중에 또 자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혹은 노후를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보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네, 네. 결국은 제가 아파트 해야 하거든요.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 보편적인 시각으로 네. 먼저 의견을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네. 아파트에 살라고 하면 네. 살겠죠. 살 수도 있는데 네네. 제게 만약에 뭐 어떤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네.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다른 곳으로 시선을 좀 돌리겠습니다. 아, 시선을 돌린다. 네. 제가 왜 아파트를 선택을 했냐면 뭐 지금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은 아파트 열풍이에요. 아파트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수요가 집중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그렇죠. 수요가 공급 원리처럼. 네, 네. 그래서 더더욱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대체제에 비해서. 네. 이게 제 의견이거든요. 자, 그러면 네. 보세요. 네. 30평대 아파트가 네. 20억에서 30억, 40억을 해요. 네. 사시고 싶으세요? 뭐 좋다면요, 뭐 살고 싶죠. 근데 사실. 뭐 네. 40억, 40억짜리 아파트에 뭐 대문이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네. 대부분 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난 못 봤어요. 아, 네네. 같은 돈이라면은 네. 조금 더 주거 만족도가 높은 넓은 평형대를 선택하겠다. 동일한 가격이라면은 오피스텔이나 최근에 오피스텔도 그 120제곱미터까지 뭐 어떤 그런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가격대라면은 넓은 평형대에 주거 만족도가 더 높은 그런 대체제를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면적을 바라보자면 네.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더 아파트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처음부터 공급되는 대지 면적이 작으니까. 그렇죠. 네.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에도 한계가 있고 네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제한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죠. 네네. 대신에 작은 평형대에 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주변에 자투리 아, 그렇죠. 네. 혹은 학세권, 습세권, 대규모 단지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자리에 효과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대체제든 굉장히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결국은 같은 입지에 아파트 들어가기는 사실 너무 힘들다. 네. 이 얘기 하신 거죠. 그렇죠. 요즘 네. 경쟁률이 네. 워낙 세잖아요. 아, 그렇죠.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네네. 뭐 아파트 공급하는데 뭐 몇만 대 일, 몇천 대 일 이렇게 막 대학 입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 그쵸. 청약 시장도 너무 이렇게 높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파트 이외의 대체재 투자를 안 합니다. 왜요? 안 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상승 하락 네. 그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하락에 대한 방어율이 오히려 아파트가 조금 더 세다란 얘기예요. 저는. 초기 구입 자체가 아파트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비싸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주변들이 방어를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는 힘든데 그 외에 그 돈 저는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네. 똑같은 돈이라면은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듣기로 뭐 오피스텔 하나 매입하셨다고. 전기를 누설하세요. 네. 최근에 매입한 저 대체제잖아요, 제가. 아 그렇죠. 예. 그 대체제 나올 줄 알고 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재개발 단지가 한 4군데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북쪽으로는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 네. 또 다세대 주택들이 이렇게 군집해 있는 자리인데 기존에 제가 그 재개발이 다 활성화되어서 입주가 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집들이 따라서 가치가 상승하는 제가 그런 사이클들을 사실 중개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평가되어 있던 집들이 대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도 같이 따라서 오르는 사실은 그 현상을 좀 노린 건데 뷰도 좋아요. 안양천 이렇게 보이고 영등포네요? 그 안양천이면 뭐 영등포일 수도 있고 목동일 수도 있고 양천구일 수도 있고 말을 더듬으시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양평이네요, 양평. 구로도 안양천을 물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리고 금천도 물고 있나? 아니 재개발 현장이면 양평 재개발이 있는데 그쪽. 그것도 알아서 마시겠죠. 파고 들어오세요. 양평 쪽인데 양평동이에요. 안양천을 보고. 이 방송 몇 분이나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그럼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를 샀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네.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을 목표로 들어갔다. 그럼요. 이 얘기잖아요, 네. 그죠? 다른 게 비싸지면 내 것도 올라간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 훨씬 더 비싸겠죠. 그렇죠. 그럼요. 훨씬 더 비싸겠죠. 그 상승률은 어떻게 볼까요? 분양가 대비 상승률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렇죠. 제가 구입한 아파트가 더 높을까요? 네. 아파트는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있으면은 그 분양가가 바로 시세에 따라 붙어 버리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금방 따라 붙어 버리는데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작은 소형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그렇게 따라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한 금융 수익 혹은 또 다른 어떤 투자처보다는 굉장히 그럼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제가 뭐 투기나 이런 거를 권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필요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에 의해서 나중에 제 아이들이 돈을 벌어서 뭐 저한테 사갈 거예요. 그거. 그래요? 그러면 뭐 증여세는 내실 거죠? 네. 아니 세금을 내야 되면 내야죠 당연히. 내가 또 대한민국 납세 의무는 국방의 의무하고 같은 거예요. 세금 당연히 내야죠. 그렇죠. 그거 얼마 한다고 뭐. 투자자 입장에서 네.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대체제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갭 투자 비율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 대출도 다 막히고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뭐 아파트로 갭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금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먼저 갭 투자에 대한 정의를 잘 하고 지나가야 네네.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네. 사실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갭 투자라는 건 말 그대로 전세와 네. 매매 금액 차이의 그 금액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집을 사서 네네. 내가 들어가든지 네.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든지 그 갭을 투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네네.
건강한 의미에서 갭은 투기라기보다는 조금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을 혹은 내가 들어가든지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건강한 개념의 갭이 있다라고 치지만 만약에 대표님이 투자를 하시더라도 네. 만약에 내가 투자할 금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사실은 뭐 이 대체제들이 네네.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또 호황을 누리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또 조사해 봤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구단세. 네. 제가 아파트를 할지 대체제를 할지는 잘 몰라서 네. 일단 둘 다 조사를 했어요. 아, 네네. 근데 좀 봐도 되나요? 아 네, 보십시오. 7월 연립 다세대 빌라 평균 가격이 3억 4,629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28.1% 6월 기준으로 28.1%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전세는 2억 4,300만 원이 평균 금액인데 31.5% 상승한 거예요.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8% 상승하나요? 근데 사실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뭐 잘 없을 수는 있죠. 뭐 물론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수치가 2012년 1월 통계한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이래요. 보통 뭐 10억에서 40억까지 혹은 뭐 2, 30억 되는 그런 비용을 주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 그 대체제로서의 어떤 빌라나 오피스텔 들어가서 조금 더 넓은 평수에 조금 더 안전하게 안락하게 뭐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2년, 1년? 1, 2년 새 거의 한 2배, 3배 올랐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이 정권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 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정권이 잘못한 거죠. 사실. 부동산 정책은 뭐 네.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하니까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풍선 효과. 여기를 누르면 풍선 반대편 쪽이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제재가 많이 가니까 또 다른 대체제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파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니까 네. 다른 쪽으로 이제 투자처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사실상 이 풍선 효과는 대체제로만 흘러가는 느낌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가다가 결국은 다른 대체제까지 흐트러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거 웬만하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수익형으로 바라볼 거면 해라. 근데 이게 또 시기가 바뀌다 보니까 주상복합이 또 오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까지 뭐 거의 불패였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대체제에 대한 실거주나 투자 매력, 투자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계속 지난주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파트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네.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 vs 대체제, 서울의 대체제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주거만족도로만 보면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도 괜찮은데 출퇴근이 뭐 용이하다면 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서울에 있는 대체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치 상승으로 봤을 때도 그럼요. 이게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지를 않는데 문제는 이게 얼만큼 가파르게 상승하느냐 또 완만하게 상승하느냐 이 차이인데 떨어지지 않는다는 혹은 최악의 경우에 보합이나 조정 국면으로 간다는 그렇죠. 그 기존 전제하에 서울 부동산 지하철 옆에 지하철 옆에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또 다세대 주택은 향후에 재개발이 됐을 때 분양권, 입주권 뭐 가능해서 이렇게 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긴 흐름을 두고 긴 호흡을 두고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런 쪽으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어쨌든 다세대든 뭐 연립이든 이런 대체제들이 네. 오피스텔도 일부 주거용이 나올 수도 있죠.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살 것이냐 대체제를 살 것이냐에서 결국은 판가름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왜냐 둘 다 혹은 셋 다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추리고 만약에 하나를 가져야 된다면 아파트를 가지시겠어요? 아니면 대체제를 가지시겠습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다면요? 다 비우고 다 치우고 하나만 선택하려면 그럼 아파트 사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제가 지금 대체제를 네.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아파트 워낙 진입 장벽이 높고 그렇죠. 고가니까.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아파트를 선택하신 거 똑같은 일이죠. 아 그렇죠.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태원에 오신 저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 주재원으로 오신 분이 이제 반포 쪽에 아파트를 구한다고 의뢰가 왔어요. 그 리로케이션 업체라고 해가지고 보통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주 2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까지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고르죠, 아파트지만, 저도. 그렇죠. 네. 아파트가 좋은 건 누구나 알지만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은 제2의, 제3의 이런 투자 용도를 찾거나 혹은 뭐 너무 거기에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 이런 차선책으로 선택해야 될 때는 뭐 굳이 막 쓰러져가는 아파트보다는 그럼요. 그래도 대체제가 네. 역세권 가깝고 뭐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요. 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나 네. 또 뭐 강남 어디 모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 기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사람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배관 같은 것들은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반대예요. 몸테크를 해서라도 여의도의 아파트가 엄청 높아지면 몸테크 이야기 잘 하셨는데 몸테크라면 네. 대체제죠. 아파트보다는. 아 저는 반대예요. 근데 아파트지. 그 압구정 현대나 네. 뭐 여의도 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은 네. 들어가기 자체가 힘들어요. 벌써 그렇죠. 개발 호재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이익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줄만큼 다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아니요. 최근에 저기 청담 건영 아파트. 몰라요. 저도 그냥 호응해 주잖아요. 아, 네. 호응해 주세요. 청담 건영 아파트 가보면 리모델링 들어가는데도 작년에 15억에 샀는데 친구가 15억에 샀는데 지금 가격이 그냥 아예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아예 잡을 수 없을 만큼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도 몸테크를 하기에는 오히려 전형적으로 아파트가 더 맞다. 그냥 몸테크는 아파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진입 장벽이 높아요 일단은.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제가 그냥 자꾸 강조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싸니까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어떤 보편적인 가장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10수억씩 하는 20억, 30억 하는 엄마 아파트나 뭐 이런 아파트 들어와서 몸테크 할 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비쌀 수 있지만 오히려 좀 저렴한 몸테크 할 만한 아파트를 찾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 지금 재개발구역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반영된 것들은 이미 가격이 높습니다. 빌라도. 그렇죠. 그렇죠. 정말 쓰러져 가는 건데 그래서 이미 호재가 반영이 된 것들은 이미 비싸지만 그거 다 차치하고라도 오히려 조금 몸테크를 하는 같은 입장에 있는 대체제나 아파트일 때도 저는 아파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빌라를 선택합니다. 그냥 왜 그런가 하면 답정론. 아니에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재건축 재개발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근데 다세대나 혹은 오피스텔 뭐 이런 집들은 소규모 사업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동, 두 동 혹은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소규모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은 1년 안에 끝나죠. 그럼요. 네.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수년씩 20년씩 기다리면서 속썩이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서 살면서 뭐 재개발까지 호재까지 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뭐 신길동이나 네. 또 뭐 어디든지 꽤 많잖아요. 마포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혹시 내년 정권 바뀌면 네. 혹시 재개발 좀 풀어줄까요? 뭐 얼마 전에 이렇게 용적률과 관련해서 또 뭐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네네. 그래서 좀 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정권 차원의 문제지. 그때 또 이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그 힘센 사람이 잡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와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로 대체되는 대체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네, 결론을 내야 네, 되는데 네. 뭐 대체제는 뭐뭐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다면 대체제는 틈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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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잘 눈여겨 보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면은 그보다 훨씬 더 주거 만족도가 높은 좋은 위치에 있는 좋은 집들을 구할 수 있다. 꼭 아파트만 고집하시지 마시고 빌라나 오피스텔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체제는 틈새다. 네, 저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는 대장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뭐 결국 우리가 아파트들 고를 때도 결국 뭐 대장 아파트가 뭐냐, 대장은 뭐냐, 여기서 대장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들 뭐 건물 이외에 이런 부동산들 중에 대장은 결국은 아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은 대장으로 뭐 대장이 갑자기 막 어디 뭐 심부름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장은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뭐 아파트와 대체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또 다음 주에 또 너무 신박하고 재미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뵐 수 있겠죠? 그죠? 불러주면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뭐 알림 설정까지 이거 해주시면 저희 제작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그럼 안녕. 이 PD님들이 해말 수줍어 하시는데 뭐 할 말 다 하시는.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다.